6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이 무더기로 확진돼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 군의회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마까지 겹친 시기에 부산으로 의정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오래전부터 계획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 피해가 예상됩니다. 배수로 정비와 병해충 방제 등 주의사항을 이슈앤피플에서 살펴봅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주기자 세계관계시설유산인 당진 합덕제에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연꽃 수십만 송이와 버드나무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합덕제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에 달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네, 충남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범호 기자,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6일부터 7일 오전까지 충남의 신규 확진자는 56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하루 확진자 수가 대부분 10명 안팎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히 증가한 건데요. 지역별로는 논산 36명, 천안 12명, 서산 5명, 홍성과 아산, 예산 각각 1명씩입니다. 논산에서 확진자가 쏟아진 이유는 육군훈련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7일 오전 기준 훈련병 3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들은 입영 후 진단검사와 2주간 의무격리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는 도중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훈련병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가족이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충남 지역은 수도권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은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과 훈련소가 있는 논산은 14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수도권 방문 자제와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확충해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선 의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전현직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의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처음 문을 연 이후 1961년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부활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 맞추어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참가자들은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성군 의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장마까지 겹친 시기에 의정연수를 떠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군의원 8명과 사무처 직원 8명으로 구성된 홍성군 의회 의정연수단은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의정연수를 떠났습니다. 충북 단양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한 의원들은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축제 박람회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 측은 이번 연수가 의무 교육 규정 등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맘때 여름이면 피는 꽃이죠. 바로 연꽃인데요. 당진 합덕제가 수만 송이 연꽃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왕실의 곡관 역할을 했던 합덕제는 예부터 연꽃이 많았던 곳인데요. 이달에 가셔야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빗물을 머금은 연잎 사이로 탐스러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다음 날 싱그러운 합덕제의 풍경입니다. 티 없이 깨끗한 백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홍련,
작고 가냘픈 수련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뽐냅니다. 연꽃에 닿을 듯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버드나무는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자연 속에 푹 빠져 걷다 보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펴 있어서 보기 좋고 기분도 좋고요. 또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비 온 데라 그런지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3만 제곱미터 넓이의 합덕제엔 지난달 말부터 30여 종의 연꽃 10만 송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3대 방죽이자 세계 관계시설 유산으로 등재된 당진 합덕제는 예부터 연꽃이 많아 연호방죽으로 불립니다. 신라 말기에 축조돼 왕실의 곡간 역할을 했는데 1960년대 예당 저수지가 생기면서 저수지는 농경지로 변하고 제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부터는 당진시가 연꽃단지와 수리박물관, 농촌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현재는 역사 문화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곤충들이 이렇게 생기고 깨구리가 생기고 뱀들도 생기고 또 그 위 포식자인 새들, 특히 외가리나 백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봄에는 유채꽃, 또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또 고온이가 엄청 오니까 그런 것들을 자원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합덕지 연꽃은 이달 중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버스킹 공연과 카누 탐험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에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충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박영수 지도사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농업기술원 박영수 지도사입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늦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농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봐야 할까요? 네, 저희 충남농업기술원은 여름철 장마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점검 등 사전 대비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배수로 잡초 제거 및 배수시설을 정비해 원활한 물 빠짐을 유도해야 합니다. 식물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물에 잠긴 노는 잎의 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 물로 걸러내기를 하여 뿌리 활력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밭작물의 경우 강우 전후로 주요 병해충 예찰을 주의 깊게 관찰해 사전적 방제에 힘쓰고, 농작물이 쓰러지면 세워서 겉흙이 씻겨 내려간 보기에 흙을 덮어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수방 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비축 관리를 해야 하며,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지도사님 지금 장마철 이 시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작목이 있을까요? 네, 토양 수분 과다로 뿌리 활력이 불량한 밭작물의 경우 요소 0.2%액을 연면 살포해주면 효과적이고, 그 중에서 토양 가습에 약한 참깨의 경우에는 서너 포기씩 묶어주거나 줄을 매어 도복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의 경우에는 철선 지주를 점검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시켜야 하며,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 약재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예,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역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농업인 안전과 관련하여 장마철에는 고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습도가 높아져 전기 감전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전기기기의 누전 및 침수 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시켜 주시고, 전기기기는 건조 사용해 주시어 감전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박영수 지도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서산 민학유치 촉구 릴레이 결의대회를 열고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회원 30여 명은 6일 결의대회에서 민항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산 민항을 제6차 공항개발 조감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산시는 민항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결의대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남자 고등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고생 성희롱 글을 올린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해 성희롱 글을 올린 20대 A씨와 10대 B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천안의 한 남자 고등학교 이름으로 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인근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비하하는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으며 피해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산무는 본부가 제기한 충남에만 없는 충남 오무중, 민간항공, 공공기관 이전 없는 혁신도시, 지방은행 등입니다. 충남도 23개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산무는 지역 차별이라며 충남차별 시정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중앙언론 편집국장단의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내 23개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협의회는 우리 헌법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충남은 각종 국책 사업에서 홀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차별 정책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충남 민항과 혁신 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행 허용을 통해 전국 유일의 산무를 해소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는데요. 국토의 중심인 충남은 교통과 물류 중심지이지만 보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어 하늘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역시 1차 혁신도시에 비해 13년 늦게 지정되면서 아직 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상황으로 혁신도시에 지정됐지만 알맹이가 없어 괴리감과 허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권과 호남권엔 있는 지방은행이 충청권에만 없는 것도 경제적 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충청권 특히 충남은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항 충남연구원장은 헌법 정신의 취지에 맞게 지역소외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게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 중앙 언론은 더 이상 충남에 일치된 목소리를 외면 말고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접수 체계를 가동합니다. 소방본부는 여름철 긴급 상황이 예측되면 동시에 많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등 비상 접수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가 폭주할 경우 인명 구조 등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단순 문의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66%를 차지했으며 4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거리 두기 조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걸까요? 8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비대면 시사 토크쇼 로그인에서 방역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